우주는 아주 광활하며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더 놀랍게도 우주에게도 갓 태어난 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순간이란 바로 빅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뱅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우주가 태어난 첫 하루,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하루 동안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의 연구로는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건 뭘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1초, 고온의 물방울 이야기. 빅뱅의 첫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특이점이라 불리는 당시 우주의 상태를 그려내기에는 전문가가 가진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인데요. 현대 이미지에 의하면 당시 우주는 아주 작았고 밀도와 온도가 무한했다고 하지만 물리학에서 보면 밀도와 온도가 동시에 무한해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더욱 불분명합니다. 우리의 우주처럼 팽창하는 우주가 아니라 반대로 수축하는 우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브레인이라고 하는 텅 빈 막 두 장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전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설과 추측을 다뤘습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플랑크 시대와 그에 따른 대통일 시대입니다. 플랑크 시대에 소립자가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통일 시대의 시작에는 우주 탄생 당시 본래 하나였던 힘에서 중력이 분리됐습니다. 남은 상호작용, 즉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은 모두 아직 한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어난 과정들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물리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최근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이 시기의 우주가 현대에서 가장 고성능의 현미경을 사용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작았고 온도는 0이 27개 이상이나 붙을 정도로 고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직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점이었던 우주는 쑥쑥 팽창하며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전자기 시대로도 알려진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력에서 강한 상호작용이 분리됐습니다. 우주 자체가 지금은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한 입자들 천지였던 셈입니다. 이 시대도 끝을 맞이하고 마침내 전자력과 약한 상호작용이 분리됩니다. 이어진 쿼크 시대의 우주도 쿼크로 만들어진 초고온의 스프였지만 적어도 현대의 물리 법칙은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시대를 모두 합쳐서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우주가 태어난 최초의 하루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수백만 년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빅뱅의 1초 후에도 도달하지 않았어요. 쿼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겨우 1조 분의 1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쿼크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훨씬 길게 이어져서 10마이크로초 후, 즉 10만 분의 1초 후에 끝이 났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최초의 1마이크로초가 끝날 무렵의 우주는 플라즈마 물방울과 같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플라즈마가 아닌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는 상태로 이는 아마도 인류가 알 수 있는 가장 특이하고 높은 온도를 가진 존재일 겁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사용한 최근 연구를 통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즉 초기 우주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과 같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갖고 있으며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조도라고 하는 엄청난 온도에 이른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만일 우주에 밖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온도를 가진 탁한 물방울이 쑥쑥 커지면서 우주의 바깥을 순식간에 침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불의 쓰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설명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외측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의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우주설은 진지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시대는 불과 몇 마이크로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는 수십억 도까지 떨어졌고 자유로운 쿼크가 결합하며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핵을 구성하는 벽돌이 탄생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벽돌이라면 쿼크는 점토에 비유되는데요. 빅뱅에서 1초가 지날 무렵 이 점토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주는 반경 10광년 정도의 귀형 구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계산할 수 있지만 함수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표시하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빅뱅 직후 10초 뒤의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 외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에 질렸던 걸까요? 우주는 원자핵 모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마침 지루했는지 그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원소 합성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분 반 사이에 멘델리예프 주기표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에 해당하는 수소, 헬륨, 리튬 원자핵이 처음으로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원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몇 분 동안 우주는 사상 최대의 볼링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원소인 원자핵 이외에도 대량의 자유로운 광자와 전자가 존재했습니다. 광자는 마치 시추공처럼 종족 원자핵을 들이받으며 원자핵을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분해했습니다. 실제로는 우주의 팽창과 냉각은 계속되었지만 광자는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줄어들었습니다. 우주의 볼링 역시 점차 줄어들었죠.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광자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광자시대는 이전과 비교하면 37만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광자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이후부터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첫 10초에 비해 나머지 23시간 59분 50초에 일어난 이벤트는 훨씬 적습니다. 우주는 팽창과 냉각을 계속했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 탄생일이 끝날 무렵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그저 하얗고 흐릿한 그리고 놀랄 만큼 밝은 질퍽한 덩어리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우주 탄생 10초, 광자시대가 시작했을 땐 반경 300광년 정도였던 우주는 광자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4200만 광년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팽창을 지속해갔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분명 앞으로도 계속 팽창해 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우주가 태어난 첫째 날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날에 어울리는 완벽하게 화려하고도 훌륭한 사건이죠. 이후 수십억 년간 물질이 진화하며 항성과 은하가 형성됐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은하나 인류의 요람이 되는 태양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뉴스를 접하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호기심 많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